일본에서 이 아날로그 행정과 도장 문화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매뉴얼. 매뉴얼 중요하더라. 닌자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제작 매뉴얼.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어머 저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와, 진짜 웃긴다. 있어. 와 진짜네.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하고 싶은 엄마의 네. 취업 활동 매뉴얼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세 번째 칸에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그 치과에서 접수 어떻게 할지 매뉴얼 뭐 이런 거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그냥 가서 접수하면 되지. 그 옆에는 절약 매뉴얼이에요. 주부들 그렇네요. 절약 매뉴얼. 네. 절약 매뉴얼. 저 사서 읽어요 진짜로? 어? 저 사서 읽어요? 되게 많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요. 그 선배한테 테니스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서점 가서 테니스 매뉴얼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제 좀 뭐 레슨 좀 받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테니스 연습 매뉴얼을 읽어라. 연습하는 매뉴얼 이제 따로. 일본선 진짜 매뉴얼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해서.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호텔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호텔 들어가잖아요. 매뉴얼부터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네, 진짜 매뉴얼? 호텔 매뉴얼? 호텔에 가면은 그 책상 메뉴, 위에다가 메뉴. 테이블 위에 디렉토리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진이 워낙에 자주 나는 나라라서 이제 매뉴얼 지진 뭐 자연재해 매뉴얼이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다 또 교육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뉴스 보면은 가끔 좀 저런 면을 일본에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 맞아, 많이 맞아. 듣곤 해요. 근데 이런 매뉴얼은 사실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이걸 지키면은 잘 좋죠. 지켜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뉴얼대로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있죠. 업무의 일관성도 높일 수 있고요. 실패나 불량률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확률이 좀 문제는 이제 매뉴얼이 없을 때인데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A부터 Z까지 다 예측하고 통제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꼼꼼해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사실 매뉴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네. 아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소대가이라는 말이 소대가이. 예, 정말 네. 유행어였어요. 네. 그게 어떤 정치가가 이거는 예산 밖의 그 상황입니다. 나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 대비를 해놨지만 이거는 예산 밖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소대가이라는 말이.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말이네. 소호태가이다라고 하면 난 생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가 이걸 좀 내가 어떻게 애매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되게 무책임한 말이다. 그럼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동일본 지진처럼 이렇게 막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왔을 때는 사회 전체가 약간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매뉴얼에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실까요? When the ship first arrived in Yokohama, 10 passeng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2 weeks later, more than 500 have now been infected. Passengers who've tested negative for the coronavirus are finally allowed to leave the Diamond Princess. 약간 그런 것 같았어. 배 안에 좀비가 나타났는데 거기 배만 통제해서 못 내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코로나19 초기에 일본에서 이제 미즈기와 대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외 감염자 원천 차단. 그래서 배에서 이제 못 내리게 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는 이미 일본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전례도 없고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승객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크루즈선은 이제 바이러스 배양기가 된 셈이죠. 감염자가 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문제를 맞아요.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게 한번 만드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이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서구 문물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였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를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1세기 일본의 아이러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장소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저 여기 돈가스 집 100년 아, 넘은 그래? 돈가스 집인데 여기 신주쿠 100년 넘었어요? 있을 거예요. 기자. 저 옆에는- 긴자 맞아. 저 옆에 집은 뭐야? 이 진짜 유명한 집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그 기무라야라고 하는데 거기는 빵집이에요. 그 여기도 단팥빵 먹죠. 네. 단팥빵의 원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하게. 그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음식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 있을까? 사실은 저 돈가스라는 게 유럽 음식이거든요. 빵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사실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먹던 전통 음식은 아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사무라이가 개발한 음식입니다. 사무라이가? 저도 몰랐어. 사무라이가 요리도 한다고? 칼 쓰는 사람 아니에요? 재밌다. 그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 계기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선을 몰고 일본에 이제 온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제 신식 군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무라이들이 수치심과 열등감,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원동력이 돼서 나중에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들은 이제 더 이상 칼을 차지 못하게 됐죠.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무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반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체면 때문에라도 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칼을 요리하는 데 쓰게 됐다는 거예요? 손 씻고. 어머. 사무라이가 전업을 해가지고 당시 일본은 이제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격부터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육식을 권장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일본은 그때까지 불교 국가라서 맞아요. 1200년간 채식의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채식. 육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돈가스죠. 몰랐어요. 단팥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이제 빵이라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걸 처음 접한 일본인들한테 그 맛이 과연 어땠을까요? 낯설지. 그냥 민민했겠지. 서양 빵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친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팥을 넣고 이제 이스트 대신에 누룩을 쓰고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건데요. 이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가지 음식 속에는 이제 화혼양제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에 서양의 기술을 더하는 그런 이제 개항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변화의 물결 누가 만들었나요? 사무라이. 맞습니다. 사무라이 즉 엘리트 집단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프랑스나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왕권이 복원됐죠. 그만큼 이제 일본은 엘리트 중심, 위에서부터 아래로 메시지가 흐르는 사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국가의 보호 아래 이제 국가 주도의 성장을 이뤘죠. 이런 방식들이 과거에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처음 일어설 때는 카리스마 있게 국가 주도로 기업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읽기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에너지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리더들이 제대로 된 이정표를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